안녕하세요. 비욘디에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 특집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연말 특집 라이브에서는 한 해 동안 또 비욘디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또 좋은 강연 진행해 주셨던 교수님들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시죠.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유은실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 자리에 앉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오랜만이시죠? 이쪽에서 진행할 때는 항상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를 짧게 드렸는데 추가로 조금 더 드리자면 교수님께서는 허원 미디어라는 출판사도 운영해 주시고 계시고요. 현재는 서울 36의원이라고 방문 진료를 하는 병원이죠. 네, 방문 진료 외래 없이 집으로 찾아가는 선생님들이 함께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욘디에서는 또 아스피체 모르템이라는 코너를 1년간 쭉 진행을 해주셨어요. 27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27회? 2년 3개월? 더 했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됐죠? 그러네요. 그 오래 해주시면서 또 좋은 방송들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서서 더 이런 내용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최근에 죽음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네, 의사 선생님들 또 의사 아닌 분들 왜냐하면 꼭 나눠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시는데 의학 전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100세 시대가 넘어가고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루하루 살아요. 의외로. 그것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드려봐야겠네요. 아스피체 모르템이라는 코너를 2년 3개월 동안 진행해 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혹은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싶으셔서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아스피체 모르템은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죽음을 직시하자 또는 죽음을 대면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름은 사실은 이 방송하기 한 2년쯤 전에 이제 저희가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주로 죽음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자. 그 모임을 하면서 모임의 이름을 조금 특이하게 우리 나름대로 모임 이름 정하자는 이 의견이 나와서 어떤 그 교수님께서 모르템이라는 게 그 죽음이거든요. 그거의 목적격인데 메멘토 모리는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조금 다른 그 이름을 지어보자 해서 만들어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할 때는 사실은 독서 모임도 좀 알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 독서 모임이 죽음 얘기를 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그 모임의 이름을 따오고 그리고 방송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좀 편하게 죽음이라는 얘기를 해보자. 공적인 자리에서 잘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점들도 많은데 죽음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하니?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대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많이들 각자 만드세요라는 뜻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방송 안 하면 이렇게 전달할 방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교수님하고 한 몇 번째 방송을 좀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나는 죽음이 무서워서 맞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 제가 사실 저도 이게 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바쁘게 사는 의대 교수인데 이게 네. 죽음 얘기를 자꾸 나도 하고 있지. 그러고 저를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 이제 오래전 기억이 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우리 선배 선생님들하고 저 대담집 낸 데서 다 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책이 절판됐으니까 잘 못 보실 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왜 그럴까 그러고 저를 보니까 제가 한 열 몇 살쯤 국민학교 때 어느 날 이제 그 어르신들이 밤 늦은 시간인데 어르신들이 웅성웅성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제 딴에는 그게 어디 장례식 갔다 오시면서 누구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하는 것 같았나 봐요. 그 얘기를 잠자기 전에 어르신들이 마루에서 하는 얘기를 듣다가 제가 혼절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가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를 들쳐업고 찬바람을 씌워서 정신이 들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보니까 아, 그때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은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나중에 정말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무서우면 그때 나는 어떻게 그 시간을 도대체 감당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같이들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된 거죠. 맞아요. 그게 그 각자 아마 죽음에 대해서 경험들이 다 다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부터 한번 해보는 게 몇몇이 모여서 그런 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여서 각자가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던 계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소개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담집 하면서 저희 여기도 많이 나오셨던 정현채 선생님은 한창 그 교수로 계실 때 갑자기 폐렴이 생겨서 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주사를 맞으시면서 그러면서 나 나중에 나를 누가 돌봐주지? 이제 또 폐렴 돼서 이렇게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면 내 제자나 이 후배들이 나를 진료할 텐데 그때 굉장히 많이 죽음을 생각하셨다고 그러고 또 그보다 더 선배이신 저희 은사 선생님은 김건일 선생님은 잘 아시는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관련된 의사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제자였던 의사들이 그런 이제 사건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 보시면서 정말 이게 뭐지?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하시고 책을 그 다음에 많이 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각자 직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에서 시작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교수님 이야기 듣고 네. 저는 어쨌든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못하죠. 평생 살 것만 같고 그리고 좀 어쨌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좀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때 들었는데 교수님 얘기를 듣고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큰 용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필요하죠. 맞아요. 용기가 일단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를 낼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이시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젊은 이들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교양대학 그러니까 20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요. 네. 잘 들어요? 아니 제가 이제 수업 제목을 뭐 우리는 죽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대학교 수업 제목치고는 약간 이상하게 제목을 달고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런 주제로 그런 제목의 수업이 없기 때문에 뭘까? 그리고 이제 나름 개개인 다 이렇게 알아보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 이런 게 있어서 수강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만 더 그런 기회가 마련되면
젊은 사람들도 죽음을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을 텐데 싶어요. 맞아요. 저도 어쨌든 교수님 방송을 또 제가 찾아 듣고 네, 또 네. 교수님하고 진행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어렴풋한 생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 나는 연명의료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든가 네, 혹은 가까운 이제 뭐 친구나 가족이 죽었을 때 네.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하여튼 방송한 의, 첫째 네. 목적이었어요. 네, 네. 첫 번째 목적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 방송 쭉 진행하시면서 예. 사실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온 영상도 있었잖아요. 네, 뭐 몇 편 있나 봐요. 네. 근데 그런 주제는 사실은 너무 민감한 주제인데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게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이 혹시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그 곡기를 끊는 네. 것이라는 거였는데요. 그 표현은 참 많이들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시간으로 갈 때 우리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문제였는데 저도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사실은 그 방송하면서 자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깔끔하게 이해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아, 요게 좀 볼만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셨나 봐요. 그게 기억에 남고 또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저 안락사 문제, 조력 죽음 이게 많이 이제 이슈가 됐을 때 그 방송도 다뤘었는데 네. 제가 강조한 거는 아직 우리는 조력 죽음 또는 뭐 안락사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나.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법률적인 면에서 너무 앞서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의료계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발을 잘 안 들여놓고 즉 말씀 토론이라든지 의논할 그런 이제 자세가 아직 좀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얘기는 하긴 해야겠고 근데 제가 설명한 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사실은 피드백이 굉장히 궁금한 주제가 그 이제 존엄사, 뭐 안락사 그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한 발 앞서서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큰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 저희가 죽음 얘기만 좀 계속해서 네.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네네. 제가 교수님 소개를 조금 추가로 더 드리자면 교수님께서는 병리과 교수님이셨는데 네, 네. 예. 번역을 또 직접 하셨어요. 아, 번역이요. 네, 번역을 좀 했습니다. 실은 그 서울 아산병원이 1989년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시작하기 2달 전부터 가서 준비하면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초창기 멤버시네요. 예. 맨 처음 건물 지을 때부터 가서 이제 있었는데요. 병원이 문은 열었는데 환자는 그렇게 갑자기 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한 3, 4년 동안은 병원이 자리를 잡는 동안에 약간 이제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하면 좋을 일을 별도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 은사 선생님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럴 때는 뭐 좋은 책을 한번 좀 읽으면서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책 번역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번역하면 좋겠다는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냥 시작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책을 어떻게 번역해서 내는지도 모를 때 그냥 했는데요. 그걸 한 2권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번역을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의뢰가 들어오는 책들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이제 의뢰 받은 책들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출판사에 번역료를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직접 했죠. 아, 대표님이 네. 직접 해주신 네, 거예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좀 번역한 책이 몇 권 됩니다. 네. 그 젊었을 때 교수님께서 관심 네. 갖고 번역해 주셨던 첫 책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뭐 책 몇 개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맨 처음에 한 거는 PPT 띄울까요? 네. 네, 뭐 네. 그래 주셔도 좋습니다. 오, 요 책이 처음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 은퇴 없는 삶을 위한 전략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longevity strategy라고 하는데요. 그때 왜 은퇴라는 말을 넣는지를 제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뇌를 잘 써야 은퇴할 나이가 돼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얘기하는 책이었는데 괜히 이게 끌려서 이걸 맨 처음에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뭐 천재들의 뇌에 관한 천재들의 뇌를 열다 해서 뭐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뭐 저기 파인만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뇌가 어땠길래 천재인가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뇌과학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책처럼 이제 마음을 어떻게 바꾸면 또 삶이 달라질까 이런 책도 눈에 들어와서 이거는 저희 친구한테 번역을 부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요새 잘 들어보셨겠지만 이 전두엽 치매 요새 핫한 전두엽을 네네 이미 전두엽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 삼성병원의 나덕열 치매 대가시죠. 나덕열 선생이 또 이런 책 저랑 같이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냈고요. 이제 이렇게 의뢰를 받은 책은 이런 유전자 시대의 적들 그래서 과학 교양서 이런 것들도 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꽤 좋은 출판사죠. 사이언스 북스에서 이 우아한 노년을 번역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세 가까이 사시는 그 수녀님들을 이제 이렇게 연구한 연구자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 치매에 관한 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요. 수녀님들이 이 뇌를 기증해서 뇌 부검을 다 해서 당신들의 그 여러 가지 살아온 자기 일생 또 교육 과정 뭐 시기 이런 것들하고 이분들의 뇌의 병리 소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밝힌 책인데 이게 지금까지 번역이 되고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한 20년 됐죠? 그러니까 책이 나온 지요. 저도 이 수녀님 연구를 들어봤는데 네. 교수님께서 번역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아, 듣게 예. 된 걸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기 생이 끝나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또 번역을 최근에 요거는 하신 요거는 한 10년쯤 됐는데요. 건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자꾸 이렇게 생이 끝나갈 때 뭐 죽음에 노년 대해서. 뭐 이런 네. 것들과 관련된 책이 자꾸 나한테 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마침 잘 됐다. 왜냐하면 제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침 그걸 얘기해 주는 책을 번역해 달라니까 공부도 네.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은 사실은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이제 데이빗 캐슬러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낸 책인데 우리나라에 한 20년 지나서 번역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번역하고는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네. 강의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주로 이 책 내용을 가지고 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서 어려움이 많아진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건 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하면서 많이 공부했고 그게 지금 이제 이 비욘디에서 이런 방송까지 하게 되는 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번역까지 네. 하시는데 또 교수님 하면 한글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글쎄요. 한글. 이거 뭐 네. 왜 지금 이상한 얘기가 나올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출판사를 시작할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의사로서 의학이나 과학, 교양과학 서적을 한번 내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전 출판사를 하기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우리 한글 제자 원리를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서로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요. 네, 내용을 한번 다뤄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내고 얼마 안 지나서 이런 책을 냈었죠. 덕분에 네.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의사다 이런 칭호도 네, 좀 네. 받으셨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제가 이 책을 준비하고 낼 때만 해도 뭐 한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왜 저러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니 뭐 의사라는데 왜 한글 한글을. 얘기를 하지? 그리고 아이 다 아는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제대로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를 들면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좀 가장 많이 잘 모르는 한글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우선 제가 이 얘기 시작할 때는 한글을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 맨날 싸웠어요. 네. 그 시절에는요? 네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니? 네, 임금님 혼자서 하실 리가 없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해서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이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여기저기 보내서 자료 수집은 했고 책을 만들 때는 물론 이제 집현전 학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책을 내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죠. 근데 제가 그 얘기 할 때만 해도 국어 선생님들도 막 그 얘기에 반론을 제기하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거하고 제자 원리가 사실은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교과서에도 다 상형의 원리만 맞아요.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한글은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우주적인 글자다 그랬습니다. 우주적인 글자다. 우주의 원리를 따라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제자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한글이 만들어지던 그 시절에 모든 우리 이 현상을 설명했던 음양 오행 이론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또 네. 오늘 왜 이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네, 왜 음양오행이 뭔데? 뭐 알 수도 없는 얘기를. 그리고 음양오행 그러면 뭐 사주팔자, 뭐 주역, 뭐 이런 걸로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거하고 한글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그러는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훈민정음이라는 책 안에 딱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억측도 아니고 기록에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의사로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책 한 권만 좀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네. 이거 지금 보이는 책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 저희 선배 은사 선생님하고 낸 책인데요.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안 보셨어요. 저는 의사들이 좀 읽어주기를 바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할 때쯤 한 2, 3년 전에 이건 청소년들을 위한 책인데 영어 책이죠. 근데 소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어렵지도 않고 근데 있을 내용은 다 있는 거예요. 뭐에 관한 것이냐? 조력 죽음, 안락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서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읽는 책으로 출간을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한 2012년, 11년 정도까지의 이제 서구의 그 조력 죽음, 의사 조력 죽음이나 또는 적극적 안락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에서 의사 될 이제 예비 의료인 학생들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료에만 매이지 말고 치료가 불가능해진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의사가 되어야 될까 할 때 죽음학 공부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을 가르칩시다 했는데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네, 서구에서도 예비 의료인들을 위한 교과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해서 모두 24분 교수님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보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의료 이야기 죽음학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네.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저도 깊이 있게 너무 심각하게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서 한 챕터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챕터의 내용을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자료로도 이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의사들 대상으로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과서를 이렇게 쭉 써주신 건데 어떻게 보면 네, 그 죽음학 교실 책은 비욘드에서도 소개를 한번 네 해주셨거든요. 해주셨죠. 그리고 네, 이 책임저자인 고윤석 고윤석 선생님이 교수님. 나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저도 네. 그때 들으면서 고윤석 교수님께서 중환자실에서 30년간 계셨다 하더라고요. 예, 호흡기내과 음, 중환자 의학 하셔서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셨던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방금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의사라고 하면 끝까지 살리는 게 의사다 이런 믿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네, 있고, 우선은 서로가. 네.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좋은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노인분들 방문해서 이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죽음을 선택하는데 협조자가 돼서 거기서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알아야 네 되지 않겠나. 맞아요. 네. 네. 그 의미 있는 하루님께서 내 의지로 죽을 수 있는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어서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싫고 나로 인해 피폐해지는 가족들 보는 것도 괴로울 것 네. 같아요. 시부모님 병치레도 20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건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요즘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모든 집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당연히 내 의지대로 나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려면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그 일들 있죠. 죽음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내가 정말 제대로 행사하는가부터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살면서, 살면서요. 죽음도 삶이니까. 네. 글쎄요. 직장을 내 직업을 선택하는 거, 내가 어디 학교를 가는 거, 모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나는 나의 의사대로 결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쌓여서 마지막도 내 선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다른 때는 내 의사대로 안 하다가 마지막 순간만 내 의사대로 하겠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것도 살면서 내내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사실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어떤 그렇죠. 상황에 빠질 네. 수 있죠.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치매의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내 뜻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마 미리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모든 거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늘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계가, 가족 관계, 하여튼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날이 갈수록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만나는 사람들하고 언제까지나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내 옆에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뭐 정말 소중하고. 예, 그게 잘 돼 있어야 그 죽을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포인트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을, 네. 죽음도 삶이니까 살면서 내가 잘 행사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다. 네. 뭐 간단하게 뭐 오늘 저녁 메뉴부터라도 그렇죠. 네. 내가 오늘 몇 시에 잘 건지, 그리고 뭐 올해 나는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직접 결정을 하다 보면 네.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순간에도 네, 내가 결정할 수 그렇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 말씀도.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댓글 올려주신 분, 저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는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가족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마음의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정말 잘 뭐 밸런스라고 할까요? 그게 잘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남겨진 가족들도 후회가 없고. 네. 예. 그래서 꼭 가족들을 어렵게 한다고만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나,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들도 해야 될 일을 해야 그 애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것 또한 터놓고 또 얘기해 네, 봐야겠네요. 네, 네. 그쵸. 그렇게 남겨진 생각합니다. 가족에게도 네. 애도의 기회를 기회를. 네, 줘야 되고요. 후회 없게 하려면 같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네. 그러면은 지금 해피라이프님 질문도 좀 들어와서 그것도 함께 네, 받아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애 끝자락에서 이제 네. 후회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 후회요. 감정에 대해서 좀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랑, 또 후회 없는 삶의 태도 어떻게 가져야 할지. 후회를 해피라이프님 네. 질문입니다. 네. 후회를 안 하기가 거의 힘들지 않을까요? 네. 하나씩은 뭐 아쉬운 게 마음에. 있을 거고요. 네. 후회가 없는 삶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는 그 후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죽음 얘기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가 죽을 때 내가 죽는구나를 알면서 죽는 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내가 떠나고 이제 있구나. 를 알면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순간에는 저는 후회라는 그 감정보다는 그 순간에 집중할 것 같아요. 네. 네. 후회는 그 전에 많이 할 수는 네. 있겠죠. 네. 근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나 그런 감정보다는 그 순간, 예, 그거를 알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 후회가 없게 하려면 결국은 그 지금의 죽음의 순간처럼, 지금 제가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을 그냥 잘 해나가고 잘 즐기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자꾸 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전 좀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는 돌아보지 마시고 네.
지금에 집중하시고 네. 미래는 근데 약간 희망을 갖기 위해서 미래는 설계를 하지만 그것도 너무 내다보지 말고 그러면 마지막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후회가 없어 보였던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의사는 의사인데 병리 의사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본 경험은 정말 두세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의과대학 졸업하고 처음 수련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대부분 저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보다 죽음 현장에 많이 경험을 못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도 좀 드려봐야 그리고 될것 이제 같아요. 저기 네. 그 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이 그 삶의 종말 체험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에 편안한 모습으로 임종하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삶의 종말 체험이라는 게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뭐 하루 이틀 또는 몇 시간 전에 이제 보이는 현상인데 이 돌아가시는 분이 이미 그러니까 사망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 가족, 뭐 저 친구, 대부분은 이제 가족이에요.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해요. 그건 이제 보통 우리가 환영이라고 그러거든요. 먼저 간 사람들을 또 예.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신 엄마를 네네네. 보신다든가 예. 또는 이제 종교가 있으면 뭐 신을 예수님을 본다든가. 본다든지 신을 본다든지 뭐 천사를 본다든지 어떤 빛을 본다든지 이런데 그런 현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빈 방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꽉 차서 모여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임종하는 사람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돌보는 가족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임종하는 사람은 누가 보인다고 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 현상을 보인 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아주 평온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내가 사랑했던 뭐 어머니, 아버지 또는 부인이 나를 마중하러 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주 마지막 모습은 평안했다. 뭐 이런 사례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옆에서 돌보는 분들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의사도 있고 호스피스 봉사자도 있고 뭐 사회사업가도 있고 굉장히 전문직 그 전문가들이 자기가 돌보던 사람이 경험한 거를 그대로 이제 적어서 사례 기록을 한 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굉장히 무섭고 마지막이 아주 좀 공포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잘 살은 사람이냐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도 후회가 떠오를 것 같기도 한다. 네, 하여튼 경험을 해봐야 알 일이라서. 네,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좋은 책 추천해 주셨어요. 삶의 종말 체험. 네, 그렇게 그게 검색을. 지금 번역되지는 않았고요. 네. 영어로 Visions 또 Travel Trips and Crowded Rooms 뭐 그런 이제 영어로 된 책인데요. 제가 아까 번역한 그 생이 끝나갈 때 준비해야 될 것들 네.
거기 그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번역할 때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 겁니다. 데이비드 캐슬러가 네, 데이비드 캐슬러의. 근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 내용을 책으로 다시 묶어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일부 나오는데 그래서 책을 사서 이제 어제 그제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사례 중심이어서 제가 읽기가 굉장히 편해가지고 다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는 아 그렇구나. 나는 나중에 내가 나를 누가 맞으러 나올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죠. 네. 근데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죽음이 조금은 덜 무서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네요. 터놓고 얘기하는 네. 건 좋은 점이네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인 것이 음.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도 하고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돌아서서 생각하면 여전히 걱정이 되고 안 죽고 네. 싶죠. 안 죽고 싶어요. 평생 살고 싶어요, 솔직히. 그럴까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늙지 않고 어떤 좋은 상태에서 뭐 죽지 않고 살면 모르겠으나 생로병사여서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거를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편안한 마지막 꼬린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죽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최 PD님처럼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계속 사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늙고 병들고 여기저기 아픈 상태라면 그것도 끝내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 그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데 네. 그 마블 영화에는 외계인들이 많이 나와요. 네. 외계인들은 다 1000년, 5000년 이렇게 살거든요. 네. 근데 그 외계인들이 네. 저희를 보고 인간을 보고 네. 야 지구인들은 100년 살 걸 왜 태어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한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크게 보면 우주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100년도 짧지 않은 시간이니까 맞습니다. 네, 잘 살아야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피님께서 네. 한 가지 바람이라면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도가 잘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댓글 네. 남기셨어요. 지금 이제 조 문제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어디서 죽을 것인가. 맞아요. 네. 저도 그 방송 봤어서 네, 기억이 나요. 병원도 이제 그 요양병원, 요양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그다음에 이제 내 집. 그런데 집에서 맞이하고 싶다. 그 집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냐, 아니면 내가 익숙한 장소를 그냥 집이라고 하는 것이냐. 예, 요양원도 나쁘지 않아요. 요양원도 집처럼 꾸며진 요양원이면 어떠면 혼자 있는 집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 즉 의료기관이 아닌 어떤 장소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의논을 해야 돼요. 저희가 아까 지금 이제 방문 진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거동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데 가보면 가족들이 엄청 힘들어요. 집 전체가 그 아픈 분을 위해서 다 바뀌어 있거든요. 보통은 가족들이 돌보기 위해서 응접실, 우리 지금 아파트로 치면 응접실에 그 환자분, 그분이 나와서 침대에 누워 계시거든요. 부엌과 식당과 환자분 침대가 다 오픈돼서 한 대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 생활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데 그런 상황인 분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최선일까?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획일화된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체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친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사실은 요양원 같아.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노인들만 살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 아파트를 개조 내지는 뭔가를 바꾸면 좀 노인들이 편하게 네, 다닐 수 네. 있게요. 그러니까 뭐 집도 바꾸는 거지만 거기에 사실은 식사하는 거, 공동 식사를 네, 한다든가요. 공동 식사, 또 뭐 집 치워주는 그런 시스템, 서비스가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면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냥 마지막을 맞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다가 뭐 어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생각을 좀 많이 새롭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 사회가 바뀔지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뭔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얘기해봐야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맞죠. 죽음은 사실은 삶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는 겁니다. 네,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으로. 그러네요.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아스피체 모르템 2년 3개월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준비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네. 새해에도 예. 아스피체 모르템은 계속되나요? 제가 2달 지금 쉬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새해부터는 아스피체 모르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제가 컨텐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계시는 분들 저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정보를 좀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문 진료 내용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방문 진료라고도 하고요. 재택 의료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큰 병원에서 수술 받고 퇴원하시는 분들도 네.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집에 가서도 어느 정도 일정 의료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젊은 그러니까 치료를 다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도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쭉 기력이 쇠해서 마지막을 향해 가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안내가 안 돼 있죠. 근데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돌봄 제공자들,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다 관여해서 정말 집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 하는 일이어서 이거는 결국 죽음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된 일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 시작할 때 의원 일도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년 해보면서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는 자세하게 해드리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새해에는 그 내용으로 한번 찾아올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새해에도 유은세 네. 교수님은 비욘드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올게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데 그리고 또 몰라서 방문 진료를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갭이 큽니다. 저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모르는 지금 일반인들, 필요한 분들이 있고 저희는 또 필요한 사람에 맞춰서 저희가 또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이 분야여서 앞으로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피님께서 죽음에 관한 토의나 의견 방법들 많이 듣고 싶다. 또 웃기지마님께서 좋은 방송 기다리고 있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네. 좋은 영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각한 것보다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영화라든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자꾸 얘기하는 되는 듯 안 되는 듯 얘기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죽음을 공부하는 의사 이은실 교수님과 함께한 라이브 방송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